대한민국 연예계 거대 기획사 G초이의 대표 세훈. 직원들에게는 아나무인이지만 키우는 연예인마다 톱스타로 만드는 세훈은 엔터테인먼트계의 마이더스 손이었죠. 한편 허 실장은 연습하다 도망간 아이돌 스타 민주를 찾고 있었는데 그만 가자. 누가 들으면 우리 진짜 납치범인 줄 알겠다 야. 그 자리에 산골처녀 일영이 나타나 민주를 놓치고 맙니다. 선생 촬영하기 싫다고 그렇게 길들이 날뛰다가 결국 촬영 얘기를 지금 해서 해! 아니 대표님 그게 아니고 대표님 카메라 리허설 할래를 도대체 어디서 구했네? 저기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비는 게 버릇이 되어버린 허 실장은 일영의 폭행을 빌미로 리허설 촬영을 요구하는데요. 결국 일영은 반강제로 리허설 촬영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연예계의 마이더스 손 세훈이 나타나는데 민주가 돌아오자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고 아까 걔 어딨어? 걔요? 리허설이 끝난 일영은 갑자기 소품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도라이 하나 저거. 괜찮으세요? 대표님 괜찮. 톱스타 민주의 촬영 준비로 정신없자 저기요! 일영의 옷을 찾아주지 못했고 탈의실에 갇힌 채 화가 나 소품을 던지고 있던 것이었죠. 아, 그러니까 왜 사람이 홀딱 벗고 있는데 들어오고 난리예요? 벗고 있으면 벗고 있다 왜 말을 못해? 왜 가만히 있다 난리야? 그리고 내가 뭘 했다고? 할게요. 앉아. 흥분 가라앉혀. 일영에게 따지러 간 세훈은 근데 플래시가 터졌을 때는 평소엔 평범하지만 카메라만 켜지면 변신하는 그녀에게서 연예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데 내가 너 키워줄게. 저 다 컸는데요. 이런 컨셉 좋아. 요즘 애들은 너무 달려들어서 이런 매력이 없고 좋다. 비례 물씨, 비례 물청, 비례 물원, 비례 물동이라더니. 얘 교포네? 모르겠는데 비례 물동. 갑자기 논어의 한 구절을 읊더니 세훈의 제안을 무시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또 한 번 정신을 잃고 마는 세훈. 내가 진짜 한번 밀어버리고 싶었거든. 대신에 아니 가라. 일영을 포기할 수 없었던 세훈은 일영을 찾으러 가죠. 그런데 폭력과 뺑소니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야 이거? 그냥 전화 한 통 쓰자 그러더니 그게 장 대표 번호더라고. 그것도 직통으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밤에 취미 생활을 한다고 산에 올라왔는데 길을 잃은 겁니다. 장 떨어져 씨. 사자마 다 만나가지고 얘가 놀래가지고 장 대표가 유일영이를 만난 곳이 바로 오대산이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할아버지를 여의고 혼자 살고 있던 일영이 길 잃은 장 대표를 구했는데 일어나셨어요? 한마디로 꽂힌 거지. 이름 유이영, 나이 24세. 이에 허 실장은 일영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규칙적으로 산에 내려와서 집에서 키운 약간의 야채 등을 팔고 필요한 걸 사간다고 하네요. 어린 아가씨가 혼자 산속에 사는 걸 주민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훈은 직접 오대산으로 향합니다. 차가 막힌 곳에서 내린 세훈은 산속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왜 하필 오대산이야? 산속을 헤매던 세훈은 오대산 중턱에 있는 일영의 집을 가까스로 찾아냅니다. 그 시각 일영은 계곡에서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일영은 잡념을 없애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가고 물소리를 들은 세훈은 소리가 난 쪽으로 다가가는데 제가 할배 죽고 아가 영 기운이 없는 게 힘이 쭉 빠지가. 일영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줄 알았던 세훈은 그녀를 구하러 물속에 뛰어드는데요. 일영의 비명소리에 놀란 세훈은 다리에 쥐가 나면서 물에 빠지고 맙니다. 일영은 물에 빠진 세훈을 집으로 옮겨와 응급조치를 했는데 잠깐.
아니 무슨 여자애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남자 함부로 벗기고 말이야. 적극적으로 확 죽게 내버려둘 걸 그랬죠? 또다시 티격태격하기 시작하는 두 사람. 진짜 여기 왜 왔는데요? 나 그냥 우연히 지나가던 길에. 여길 말이죠. 그날 밤 전기도 안 들어오는 방에 홀로 남겨지자 두려움에 잠들지 못하는 세훈. 왜요? 저기 뱀이 있어. 겁에 질린 세훈은 필사적으로 일영을 붙잡기 시작하죠. 너 다른 생각했구나. 야 꿈도 꾸지 마. 갑자기 일영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며 애써 태연한 척 하는데 내가 나 때문에 이러는 거야? 내가 혼자 사는 거 무서워서 이러겠어? 밀당하다 넘어진 두 사람은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데 나 눈이 나빠졌나? 부정맥인가? 이 자세로 얘기할 거예요? 주세요. 세훈은 일영을 따라다니며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이래요? 네가 필요하니까. 나 좋아해요?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에 당황한 세훈이 횡설수설하는데 좋아한다고요? 아니라고! 아니면 됐어요. 나 진짜 어이없어. 야! 일영을 설득하기 위해 생전 해본 적 없는 삽질, 빨래, 밭일에 설거지까지 하며 자신과 계약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만해요.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다고요. 너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홀로 외로움을 감당하는 일영을 다시 한번 설득하는데요. 그럼 장 대표 믿을? 장 대표님이 100배 점잖고 믿을만 하네요. 그래라. 일영이 라이벌 소속사 장 대표와 비교하자 기분이 상한 세훈은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데 끝내 일영이 아쉬웠던 세훈은 참 좋지. 너 다시 돌아갔다가 짐승남과 마주치고 말이 안 되거든요. 분명 사고가 나도 엄청 큰 사고가 났을 겁니다. 지금 실종? 분명 어디 가서 큰일이 당하신 게 분명하다고. 이게 지금 이게 아니네. 연락도 안 되던 세훈은 무려 50시간 만에 나타나는데 눈치를 보던 허 실장이 일영의 일을 물어보는데요. 계약 얘기가 잘 안 됐어. 결국 설득에는 실패한 채 하산했죠. 그 후 세훈은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일영 생각뿐인데 아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변하면 안 돼요. 하던 대로 하셔야 그냥. 허 실장의 말을 들은 세훈은 전략을 수정하기로 합니다. 장스 소속 오하나와 지초이 소속 윤지원의 열애설이 터지는데요. 아 장 대표 연맥이자고 황금 거의 배를 갈러? 장 대표가 구첩반상을 받은 것도 모자라 일영에게 사심을 품고 먼저 계약을 시도했었는데 이에 세훈이 공동투자자인 장 대표를 엿먹인 것이었죠. 뒤이어 오대산의 폭우가 쏟아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긴급 속보입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오대산 일대에 산속 외딴집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일영은 세훈이 나타나자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 안기고 맙니다. 간밤의 일로 일영은 세훈의 기획사까지 따라오고 왜 계약서 도장을 안 찍어? 세훈은 그 틈을 타 전속 계약을 맺으려 하는데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내가 너랑만 있으면 말이야. 허 실장은 평소답지 않게 억지만 부리는 세훈을 말리고 세훈이 일을 틀어버린 책임이 일영에게 있다며 우기기 시작하는데요. 뮤비 하나만 찍읍시다. 뮤직비디오 딱 하나만. 예? 허 실장의 피나는 노력과 세훈의 억지 논리로 결국 일영은 뮤직비디오를 찍기로 합니다. 이후 일영에게 최고급 아파트까지 내어주는데요. 뭐 이런 건 별것도 아니야.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날 아침 나와. 아침 먹자. 아침 먹고 있는데요. 너 은근 먹는데 집착하더라. 왜 장 대표는 구첩이고 나 오첩이야? 일영이 집에서 밥을 먹던 세훈은 구첩반상 차려준 적 없어요. 장 대표가 대접받았던 구첩반상의 비밀을 알고 통쾌해하는데 그 뚱땡이가 먹은 게 구첩이 가장 기나요. 아 이걸 어떻게 알려주지? 돌아서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들려. 지금 유일영 씨 데리고 뭐 하시는 건데요? 직원들이 일영을 좋아하냐고 추궁하자 세훈은 다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자기 마음 잘 모를 때는 이 거리를 좀 두면 확실해지거든요. 세훈은 허 실장의 충고대로 일영과 거리를 두고 진짜 나 몰라? 산에 혼자 살지 않는 이상 내가 산에서 혼자 살아서. 일영의 기강을 잡던 민주. 아 생각났다. 그때
저번에 길거리에서 살려달라고 했던 사람 그때도 되게 인형 같다고 생각했었거든요. TV나 핸드폰도 없이 산에 혼자 살았지만 슬기로운 일영은 그럼 혹시 그쪽도 연예인이겠네요? 우와, 너무 예뻐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의외로 소속사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잘 된 거죠? 설마 막 괴롭힘 당하고 있으면 가서 구해주고 박아주고. 아우 그러더라. 아우 재수없어. 아우 씨. 오늘 애들이랑 클럽 간다 그랬는데 갔다 오면 더 친해져가지고. 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즉시 일영을 막으러 뛰쳐나가는데요. 야 최세훈이. 그 자리에 정 대표가 나타나 윤지원의 스캔들에 대해 따지고 오하나 위약금 우리가 물고 데려오죠. 세훈은 윤지원과 열애설이 터진 오하나를 위약금까지 물어가며 영입하는데 오케이 가. 그 시각 일영은 뮤비 연습에 한창이었는데 처음인 만큼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지 않았죠. 일영 씨, 그 표정 좀. 네가 남자를 안 만나봐서 그래. 모르는 걸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일영이 연습 내내 어색해하자 민주가 나서서 스타일을 꾸며주고 막 놀자. 막. 건들지 마. 그 모습을 본 세훈은 제대로 일영에게 반하고 맙니다. 세훈이 허둥대는 모습을 본 장 대표는 일영을 미끼로 계략을 꾸미는데 알잖아. 나 수단과 방법 안 가리는 거. 한편 집에 간 일영은 전화기를 보다 문득 세훈이 생각나고 오늘은 얼굴 한 번 못 봤네. 왠지 허전함을 느끼는 그때 집 맞아? 클럽 같은데 안 갔어? 너 쓰는 침실 말고 복도 끝에 방 하나 더 있지? 가서 통화부터 눌러봐. 이게 뭔데요? 아니야. 일영이 집에 잘 있는지 확인하는 세훈. 근데 이거 왜 그쪽 얼굴은 안 보여요? 내 얼굴 보고 싶어? 그쪽도 내 얼굴 보고 싶어서 건 건 아니잖아요. 난 맞는데. 세훈이 얼떨결에 고백한 순간 누가 왔어요? 일영이 집에 벨이 울리고 곧 이어 수상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무슨 일이에요? 가야겠다. 잠깐만. 이게 아니잖아. 아까 왔던 건 누구야? 세훈이 벨소리의 주인공을 묻자 일영은 대답을 얼버무리는데 알았어. 됐어. 앞으로 누가 와도 문 함부로 열어주지 마. 일영을 찾아온 사람은 바로 짐승남이었습니다. 예 대표님. 예 시키신 대로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저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세훈의 마음을 눈치챈 허 실장은 일영의 사진을 사무실에 걸어놓고 아니 사람이 좋으면 좋다고 고지고대로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일영에게는 전속 계약을 맺도록 설득하는데요. 계약만 해버려봐. 우리가 그냥 계약은 안 해. 근데 무슨 단호박이야. 소속사에도 적응해가고 직원들도 잘해주지만 일영은 여전히 연예인을 계속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일영 씨 좋아하는 사람 있어? 없는데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렇게 다시 뮤비 연습에 들어가는데 연습 중 지적을 받던 일영은 세훈을 생각하며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크게 웃어봐. 이렇게 웃고 있으란 말이야. 연습이 끝난 후 짐승남과의 약속 장소에 간 일영은 뜻하지 않게 장 대표와 만나는데 그러니까 최세훈이 성깔이 그렇다는 거야. 반면에 오빠 같잖아. 세훈을 디스하며 계약을 꼬시는 장 대표 앞에 의지 같아요. 세훈이 나타나며 두 사람의 신경전이 시작되는데요. 일영의 집 앞 CCTV를 돌려보던 세훈은 짐승남이 일영을 찾아온 걸 보고 뒤를 밟아 장 대표와 만난 증거를 포착한 것이었죠. 오해야 오해. 그럼 오해하지 마. 일영을 데리고 밖으로 나온 세훈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이상하게 너만 보면 할 말이 없어. 일영 앞에만 있으면 머리가 멍해지는 세훈. 조건 좋게 만들라고 허 실장한테 말해놓을 테니까. 가까스로 용기 내서 말을 꺼내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입장이 있어요. 일영이 좋아하냐고 묻는 순간 다시 까칠하게 변하는 세훈. 자기를 좋아하냐고 물어. 그게 뭐가 중요해? 내 거라는데. 사실 세훈은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했고 야 그러니까 너 좋아하는 거야 아닌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해? 맞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할까봐 그러는 거지.
일영에게 좋아한다고 했다가 거절당할까봐 두려웠던 것이었죠. 나 이제 앉을 척이기로 했어. 기초의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우리 최세훈 씨 안녕하세요. 세훈이 유명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하자 일영은 그제야 세훈의 유명세를 실감하고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는 건 뭐야? 남자는 진짜 안 좋아한다고 하면 진짜 안 좋아한 거예요. 주변에서 조언을 구하던 일영은 세훈이 자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단정짓는데 괜찮더라고요. 그 후로도 세훈은 일영 생각 때문에 일에 집중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던 세훈은 몬스타엑스와 함께 나가는 일영을 발견하는데 한편 집으로 돌아온 일영은 세훈에게 전화가 없자 은근히 궁금해지고 연락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다음날에도 연습은 계속되는데 일영 씨도 와 있어요. 시작해. 일영은 세훈이 리허설 내내 자신을 외면하자 자신도 모르게 세훈을 따라 나가 손을 잡고 맙니다. 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요. 나 바쁜 사람이야. 할 말 없어? 네. 넌 왜 멋대로 움직여? 세훈은 일영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그 모습을 멀리서 허 실장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왜? 세훈이 상사병이 났다고 확신한 허 실장은 연애 특별 강습에 들어가고 그러는 동안 일영의 뮤비 촬영도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보던 얼굴 안 보면 궁금하고 매일 연락하다 안 되면 걱정되고 불안한 게 당연하죠. 진심일 때만 해야죠. 나 바쁜 사람이야. 뮤비 촬영이 끝나도록 세훈이 보이지 않자 일영은 명심보감을 읊으며 적적함을 달래는데 바로 그때 짐승남으로부터 전화가 오고 죄송해요. 제가 그 부재중 떠 있는 거 보고 전화 드리려고 했었는데. 괜찮다. 그것보다 이 집을 왔는데 짐승남의 전화를 받은 일영은 세훈에게 찾아가는데 바쁘신가 봐요. 왜? 세훈이 여전히 바쁜 척하자 일영은 할 말을 하지 못한 채 그냥 나와버립니다. 하여간 유기농 먹는 거 엄청 집착한다니까. 일영이 나가자 허 실장의 연애 특강이 다시 시작되는데 매력 어필, 상대에게 어필하자면 자신의 매력이 무엇인지 자신의 끼가 뭔지 알고 그 끼를 발산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게 바로 매력 어필이라고 이 양반아. 다음날 허 실장입니다. 오늘은 정식으로 얘기 좀 해보자. 꽃 주면 감동받을 거라더니 허 이 자식 진짜. 별로 맘에 안 들었어? 세훈은 허 실장이 알려준 대로 꽃을 준비하지만 실패하고 차문을 열어주려다 오히려 차에 받치고 괜찮아요? 에스코트하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일영이 앞서가는 바람에 에스코트도 한 발 놓치고 의자를 빼주려다 일영을 밀치고 마는데 그게 아니라 여자의 말 따라하는 거죠. 경청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와 맛있어. 맛있어? 오빠 돈가스 맛있어요. 정말 안 드실 거예요? 안 먹냐고? 안 먹어? 잠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됐어요. 잘 돼? 집으로 가야 돼서요. 오대산이요. 우리 집 뭐? 그동안 신세 많았어요. 계약은? 처음부터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일 안 한다고요. 세훈이 허 실장에게 연애 특훈을 받는 동안 일영은 뮤비 촬영을 끝내고 오대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사정이 급해서 그래요. 제가 기차표도 다 구해놓고.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예뻐가지고서는. 너 지금 예쁜 거 믿고 까부냐? 저기요. 데려다 줄게. 아니 저 그게 한마디도 하지 마. 근데 연락하겠죠. 사정이 있었다면서요. 그 사정이 뭔데요? 안 물어봤구나. 이 짝사랑이라는 거에 빠지게 되면은 보통 때보다 훨씬 놓치는 것도 많고. 그제야 세훈은 이 모든 게 짝사랑의 전형적인 증상임을 알게 되고 짝사랑 증상이 어떤? 그날부터 짝사랑 후유증에 시달리는데 슬픈 노래, 별거 아닌 사랑 노래가 다 내 주제가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받고 싶고 그린라이트 아닌가요? 감정 기복이 크고
이 외계어는 또 뭐야? 쟤들이 일영이하고 같이 만든 건데 다시 한번 해봐. 그러다가 아주 작은 계기로도 그냥 빵! 야, 너 뭐 하는 거야? 가서 왜 갑자기 집에 가기 따가운 건지도 물어보고. 일영의 환영에 시달리던 세훈은 결국 오대산으로 달려갑니다. 짝사랑도 해본 놈이 한다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잘하려고 할수록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일영. 일영의 집은 텅 비어 있었는데 잘 지내야 돼. 밥도 많이 먹고. 그동안 일영은 이모와 다시 연락이 닿으면서 이모네 집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었죠. 유기농이 천둥번개라 진짜 무서워하거든. 더 이상 일영을 볼 수 없게 되자 세훈은 종현을 찾아가고 내가 걔 앞에 서면은 내가 제정신이 아니야. 종현은 세훈에게 공식적으로 짝사랑이란 진단을 내리는데 놀랍게도 일영의 이모는 종현의 병원 근처에서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 타령 진짜 듣기 싫어. 그 사실을 모르는 세훈은 점점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있었는데 세훈이 망가지는 동안 일영은 특유의 요리 솜씨로 이모네 김밥집 일을 착실하게 돕고 있었습니다. 저 이쁜 척. 어느덧 일영이 출연한 뮤비가 방송을 타고 이어서 TV에서는 세훈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는데 여보세요. 뭐? 최재훈 왜? 때마침 식사하러 온 종현이 세훈의 이름을 부르자 일영은 세훈에 대한 생각에 아련해지고 야! 너 말이야 너 나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 어? 네가 18 사춘기자? 아니 요즘은 14세 사춘기지. 야 너 내가 종현에게 상담하러 간 세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울먹이다 그냥 나오는데 서로를 애타게 찾던 두 사람은 그렇게 우연히 재회하게 됩니다. 말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말하려고 하면 자꾸 말을 가로막으니까. 내가? 바쁘신가 봐요. 내가 좀 바쁜데 데려다 줄게. 그게 한마디도 하지 마. 일영은 세훈에게 떠나는 이유를 설명하려 했지만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미처 말하지 못했고 우리 엄마 미스 춘향 출신이거든요. 나 어렸을 때 엄마가 꿈 찾는다고 나가버리고 얼굴 팔아먹고 살겠다고 마음 먹지 말라고. 일영의 엄마가 꿈 때문에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자 일영의 할아버지는 연예인이 되지 못하도록 신신당부한 것이었죠. 진작 말하지 그랬어. 편하게 생각해.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일영과 오해가 풀린 세훈은 그제야 마음이 홀가분해지는데 우리 대표님 별자리가 뭐죠? 황소자리. 오랫동안 기다렸던 인연이 있다면 장애가 나타납니다. 세훈에게 장애가 나타난다고 하자 허 실장은 다시 긴장하고 여보세요? 장애가 나타납니다.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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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있는데? 얘 왜? 뭐 때문에? 어? 뭔데? 집에 집에! 오래. 이게 무슨 뜻이야? 민주가 알려준 별장과 달리 세훈은 일영의 집에 초대받는 행운을 얻는데 하나하나 하고 싶은 걸 해보라고 했잖아요. 18세기 사는 줄 알았더니 아주 화끈해. 일영이 해보고 싶었던 건 바로 세훈에게 구첩반상을 차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얼른 드세요.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다는 게 실망하던 세훈은 이내 일영의 손맛에 감탄하며 맛있게 먹고 식사를 마친 세훈은 일영에게 본격적으로 대시하는데 알아. 넌 아직 아닌 거. 내가 널 좋아하니까 넌 기회만 주면 돼. 안녕하세요, 장 대표님. 네.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나한테는 연락 안 하고 장 대표한테는 했어? 뜻밖에도 장 대표에게 전화가 걸려오며 두 사람의 연애 전선에 장애가 생깁니다. 관둔! 내가 계속 찾아 헤매는 동안 왜 장 대표한테 연락해? 왜? 회사로 돌아온 세훈은 복수를 다짐하고 안돼 대표님! 민주는 일영을 회사 파티에 초대하는데 네가 추천해준 거니까 너도 와서 성공 기원해줘야 돼.
어디 떴어요? 회사 파티장에 간 이령은 오랜만에 몬스터엑스와 민주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넌 또 왜 이렇게 촌빨 날리게 입고 왔어? 촌빨 민낯이야? 이령의 수수한 복장을 본 민주는 분장실로 데려가 변신시키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세훈은 요즘 사랑에 빠졌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배신감에 모델과 과한 스킨십을 하는데 근데 진짜 신경 안 써줘도 돼요? 울 것 같은데. 우는 모습이 보고 싶은 거니까. 차라리 울었으면 좋겠다. 결국 후회하며 자학하는 세훈. 아쉬운 놈이 우물 판다고 먼저 접고 들어가세요. 싫어. 지금 시집 가세요. 이령아 인사해. 우리 가게 건물 주셔.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월세 안 올릴 거 그랬어. 사실 장 대표는 이령의 이모네 가게 건물주였습니다. 최 대표가 아니 뭐래? 그 저기 좀 재능 좀 있대? 아니면 뭐가 좀 끼가 있대? 장 대표는 이령의 연예인적 기질을 발견한 게 아니라 세훈이 탐내기 때문에 덩달아 영이 발휘한 것이었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에 신청이 주식회사 만진의 서울특. 그런 사실을 모르는 세훈은 이령에 대한 생각으로 심경이 복잡해지는데 한편 며칠 전부터 기침을 하던 이령은 밤새 끙끙 앓게 되고 무슨 일이야? 저기 와주실 수 있으세요? 다시 한번 말해줄래?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된대요. 넌 그 얘기를 왜 지금 해서 해? 늦게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그쪽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전화 잘했어. 조금이라도 자. 야, 내가 옛날에 그 3만 번 때 의사한테 진료를 받았다. 1인실이에요? 세훈의 도움으로 이령은 무사히 입원하고 그 남자 누구니? 병원비도 다 냈대더라 야. 세훈이 병원비를 냈다고 하자 이령은 또 신세진 것 같아 신경이 쓰이는데 여기서 뭐해? 언제 왔어요? 아 괜찮습니다. 제 당직실에 있던 가디건 드렸어요. 덕분에 우리 애도 따뜻하고 저도 따뜻하고. 담당 교수님이 누구세요? 송예주 교수님이요. 아하, 연락드려봐야겠어요. 혹시 의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환자한테 접근하는 건 아닌지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심심해도 그 사랑은 울지 마. 받아주면 오해한단 말이야.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의사는 남자 아니야? 그 선생님이 날 왜 좋아해요? 오늘 처음 봤는데. 네가 남자에 대해서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넌 내 마음도 모르잖아. 그쪽 마음이 뭔데요? 이령이 계속 헷갈려하자 세훈은 키스로 답을 대신하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모른 척할래? 한편 몬스터엑스의 뮤비가 방송을 타자 이령의 인기도 덩달아 올라가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남친이랑 헤어졌어.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대. 그냥 말하면 믿어야지. 그런 말 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넌 기회만 주면 돼. 실현당한 민주를 위로하던 이령은 자꾸만 세훈이 생각나는데 자꾸 촬영장에서 도망치지? 태워다 줄까? 아니요. 병원비가요. 가야겠다. 몸 챙겨. 민주를 데리러 온 세훈을 보자 이령은 그날 밤 일이 떠오르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오래 못 기다려. 그러니까 빨리 생각해. 가능한 빨리. 너 우리 대표님 중국 가는 거 알아? 누가 이렇게 성질이 급해? 세훈이 중국에 간다고 하자 이령은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고 이모,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세훈이 전화를 받지 않자 빗속을 뛰쳐나가는데 떨어진 핸드폰을 줍다 위험에 처한 이령을 구한 사람은 놀랍게도 세훈이었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몸도 성취도 안 내가 지금. 내가
그쪽을 좋아하나 봐요. 그니까 어디 가지 마요. 세훈이 떠난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자신의 마음을 확인한 이령은 세훈에게 고백하고 근데 어떻게 여기 있어요? 너한테 오던 길이었어. 다시 한번 말해줄래?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엇갈리기만 했던 두 사람의 짝사랑이 드디어 막을 내리는데 거기에는 허 실장의 눈물 나는 노력도 있었고 중국 안 가는 거죠? 가야지. 일인데 2박 3일도 못 참겠어? 2박 3일이요? 척하면 척이라고. 눈치 빠른 민주의 도움도 있었죠. 또 질 순 없어. 어? 한편 세훈과 이령 커플을 본 장 대표는 복수를 다짐하는데 기사 났대요 기사. 이게 뭐야? 아 유일영 씨요. 기사가 나기 전 허 실장이 발빠르게 정보를 입수하며 수습에 들어가고 우리 대표님 스캔들 났대요. 허 실장은 이령 대신 자신의 이름을 넣어 두 사람의 스캔들을 막은 것이었죠. 아, 이령 씨 이름만 빼라면서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내 이름 다 알겠죠, 그쵸? 아니 그래도 나 때문에 이제 두 분 데이트 막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렇게 두 사람은 소중한 사랑을 지켜냅니다. 뭐랄까 이런 완벽한 짝사랑? 그 흔하고 그런 찌질한 짝사랑이 아니라 고품격의 사랑이지. 고품격 짝사랑이 끝난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겠죠. 드라마 고품격 짝사랑은 한국 드라마사의 한 획을 기은 김종학 프로덕션과 중국의 대형 포털 소우닷컴이 2015년에 공동 제작한 웹드라마인데요. 한국에서는 네이버TV, 중국에서는 소우TV에서 각각 서비스되었으며 이후 케이블에서는 2018년 MBN에서 방영된 바 있습니다. 저예산으로 짧은 기간에 제작된 스낵 컬처임에도 탄탄한 시나리오와 뛰어난 연출력으로 당시 2억 뷰를 달성하며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차세대 까도남이지만 허당기다분한 CEO와 오대산 순수 산골처녀의 예측 불허 로맨스가 궁금하시다면 고품격 짝사랑을 꼭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